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정비 규제 완화 정책도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분담금 앞에선 소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지는 그동안 운영비와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착공은 물론 철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건축 조합이 예상한 도급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730만 원 정도까지 올랐고 전체 공사비는 약 3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공사 진입로 확보 때문에 주변 건물과 땅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이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추가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대조 1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이후 2022년 10월이 지나서야 합의 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조 1구역 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해체됐고 공사비 1,800억 원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가 2024년 1월 공사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5개월이나 멈춰섰고 6월 조합 재구성과 정상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상계주공 5단지에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면적 추가 분담금이 5억 원이나 나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크게 오른 공사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는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횡보를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건설 단가들이 또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합의 사업성들이 떨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패스트트랙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상승해 0.08%, 은평구는 0.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매물 부족 현상으로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평균 0.1%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고 양천과 은평구는 각각 0.1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구축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6월 7일부터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집행부가 구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370억 원 규모인데요. 미니 인터뷰에선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이경술 의원과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은평구에 본 예산은 약 1조 1,100억 원에서 금해 추가 경정 예산액은 약 374억 정도의 규모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높은 비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 부족 부분의 반영과 악성 민원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편성되는 분야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확인하여 예산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지
잘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374억 원 중에 강역 자원수환센터 어떤 운영을 위한 관련 장비 구입비와 또한 편성 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된 복지 분야의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부모 급여를 위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경에 반영되었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대상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추진이 미진한 사업, 또 시급성이 의심되는 어떤 사업들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에 편성될 추경 예산에 대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도 자세히 살펴봐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어떻게 새롭게 현대화 사업 분야에서 약 7억 정도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것은 방송 콘텐츠 유치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시설 개선 및 마케팅을 잘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 추진, 즉 증산 종합 시장의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민들을 실제로 만나서 삶의 고충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어떤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결 방안을 많이 강구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 또한 앞으로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은평구의 주인인 구민들을 상대로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힘쓰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1호 여성 조경가인 정영선 작가를 만나 정원도시 서울조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마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정원도시 서울을 주제로 의견을 묻고 조언을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아파트로 이루어진 삭막한 자연 환경으로 시민들이 자연에 대한 욕구가 높다며 서울을 녹지 공간이 풍부한 정원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의 주거 형태가 거의 60% 이상이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이런 풀이나 녹지 공간이나 나무 그리고 이 꽃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정원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 정영선 작가는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를 가도 역사 유적과 자연이 서로 얽혀 있다며 서울시가 이를 잘 연결시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한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한강 일대를 식물이 풍부한 녹지로 만들어 시민들의 접근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왕 제색도를 그린 그 그림하고 지금의 인왕산하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서 보든지 간에 고궁하고 산하고 또 역사적인 유적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고 시민들이 즐겨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주고. 양천구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취업 지원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근로자인 기워커 과정과 이모티콘과 캐릭터를 개발하는 디지털 드로잉 디자이너 과정, 보험 총무 사무원 과정 등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여성 구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부 여성발전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 인원은 과정당 15명이며 과정별로 6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구민들의 금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전문 금연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담배를 끊는 프로그램인데요.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장 상담은 금연 희망자 10명 이상이 모여 은평구 보건소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찾아가는 자전거 점검센터를 운영합니다. 자전거 점검센터는 6월 22일 가련초등학교에 마련되는데요. 자전거 수리는 지역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6월 1일부터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전거 점검 수리센터에서는 타이어 펑크 수리, 공기 주입, 브레이크 점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충북 보은군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병원을 돌다 끝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전공의에 그치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과 휴진으로 정부에 맞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총선 전 낙선운동까지 꺼내들며 가세했는데요.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여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대를 가진 대학의 대부분이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방치한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겠죠. 우선 병원으로 돌아오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개혁은 의사를 위한 게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20개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침수 피해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호우경보 발효와 함께 하천 수위 상승으로 고립된 시민 구조와 도심에서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조와 복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산사태와 석축 붕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 현장을 재현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훈련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하는 한편 10월 말까지 풍수의 긴급구조 대응본부를 가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등 주거 취약 세대에 거주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월드비전,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비전에서 내년 말까지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24세 이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내외 가구 중 반지하나 옥상에 거주하는 세대는 보증금과 이사비 등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비, 교재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은평 환경 한마당 행사가 오는 5일 은평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은평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를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6월 5일에는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생태 환경 이야기, 신기한 재생에너지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가 역촌역 평화공원에서 진행됩니다. 11일 화요일에는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별 상영회가 열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